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스의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한 멀티텐트 아키텍처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AWS 사스 팩토리 팀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서호성입니다. 저희 사스 팩토리 팀은 여러분들이 AWS 위에서 사스를 구축하실 때 기술 및 비즈니스 지원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와 가이드, 그리고 사스 구축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오픈소스 도구인 사스 빌더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발표해 주실 분은 AWS 기술 커뮤니티인 사스 TFC에서 활동하고 계신 스타트업의 김진아 솔루션즈 아키텍트 님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먼저 생성형 AI 서비스의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테넌트의 데이터와 리소스를 안전하게 격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테넌트별 리소스 비용을 추적하는 방안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테넌트 사용량 제한을 통해서 공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멀티테넌트 아키텍처입니다. 생성형 AI 아키텍처에는 대표적으로 레그와 파인튜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그는 테넌트의 고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응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스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그 기반으로 사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조직을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여기에 멀티테넌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먼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 프롬프트를 전송해서 관련 데이터를 찾고 이 데이터로 입력 프롬프트를 보강해서 이 보강된 프롬프트를 아마존 베드락에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에 전송해서 신뢰성이 높은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에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적용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데이터 소스를 테넌트별로 각각 구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하나의 벡터 스토어에 안전하게 격리돼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스 서비스를 위해서 구축한 솔루션을 통해서 테넌트가 입력 프롬프트와 테넌트 컨텍스트 정보를 전송하고 여기에서 얻은 테넌트의 고유 데이터로 입력 프롬프트를 보강해서 베드락의 LLM 모델로부터 테넌트에 특화된 신뢰성 높은 응답을 얻습니다. 여기 멀티 테넌트 환경을 보시면 데이터 소스는 테넌트별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벡터 스토어는 하나의 리소스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스의 일부인 리소스의 배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테넌트별 전용의 리소스 제공하는 것을 사일로로 정의하고 테넌트 간의 공용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풀로 정의했습니다. 사일로는 높은 성능과 강한 격리를 제공하고 풀은 비용 이점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풀은 베이스 티어로, 사일로는 프리미엄 티어로 멀티텐트 아키텍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티어입니다. 베이스 티어는 보통 사스를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풀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하고 레그만을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인튜닝은 테넌트별 모델 재사용이 어렵고 호스팅 비용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티어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리소스를 이렇게 공유하는 베이스 티어의 경우에도 테넌트의 격리와 확장성은 보장해야 합니다. 먼저 구성을 보면 데이터 소스는 S3를 풀 모델로 공유하고 테넌트별로 전용 프리픽스를 제공해서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다음 베드락의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해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 스토어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해서 테넌트별 인덱스를 풀 컬렉션 내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 테넌트의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와 풀 컴퓨팅을 거친 후 자신의 날리지 베이스에서 벡터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보강된 프롬프트를 베드락에 LLM에 전송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역시 풀 모델로 테넌트 요청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해서 테넌트의 리소스와 날리지 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베이터의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의 구성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프리미엄 티어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가격 플랜으로 더 높은 성능과 강력한 격리를 기대하게 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사일로 패턴의 전용의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그뿐만 아니라 테넌트 간의 재사용이 힘든 파인튜닝을 전용으로 제공합니다.
레그 아키텍처를 보면 S3를 테넌트 전용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 벡터로 변환합니다. 벡터 스토어의 경우에도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과 인덱스를 전용으로 제공합니다. 이 구성에서 테넌트의 벡터 변환과 검색 요청은 전용의 API 게이트웨이와 사일로 컴퓨팅을 거쳐서 테넌트의 날리지 베이스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역시 전용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전용의 리소스와 연동하고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검색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티어는 최적화된 전용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베드락 기반의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의 구성을 베이스와 프리미엄 티어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SaaS의 핵심 과제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aS에서 중요한 패턴 중 하나인 테넌트 온보딩을 통해 멀티 테넌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AWS는 SaaS의 패턴들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테넌트 온보딩은 두 영역 중에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고 온보딩을 통해서 새로운 테넌트의 데이터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외에도 컨트롤 플레인에는 SaaS 관리를 위해서 아이덴티티, 빌링, 매트릭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에는 베이트를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테넌트들이 베이트로 가입하면 온보딩에 따라 테넌트 정보가 저장되고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날리지 베이스와 테넌트별 인덱스 프리픽스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테넌트가 서비스를 사용할 준비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또 프리미엄 티어로 가입하면 온보딩을 통해 전용의 리소스들이 생성되고 강화된 격리와 높은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보딩 자동화를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테넌트 관리와 빠른 서비스 확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핵심 과제는 SaaS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파티셔닝입니다. 여러 테넌트들의 데이터를 함께 다루는 SaaS에서는 데이터의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파티셔닝 자체가 격리는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격리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베이트에서는 공유하는 서비스 내부에서 격리를 구현하게 됩니다. S3의 경우 하나의 버킷 안에서 테넌트 전용으로 프리픽스로 구분하게 되고 벡터 저장을 위한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테넌트별 전용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다행히도 날리지 베이스는 추상화되어 있어서 테넌트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티어는 전용의 리소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합니다. 사일로 버킷과 사일로 컬렉션이 제공되고 날리지 베이스 역시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파티셔닝의 설계에 따라 격리 구현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파티셔닝을 기반으로 테넌트의 격리를 살펴보겠습니다. SaaS에서의 테넌트 격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격리 구현은 앞에서 살펴본 테넌트 온보딩에서부터 시작되고 온보딩에서 서비스 권한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테넌트 격리를 구현합니다. 자, 그럼 베이지 티어부터 격리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넌트 격리를 구현할 첫 번째 대상은 날리지 베이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날리지 베이스는 추상화되어 있어서 테넌트별로 제공되고 두 가지 리소스에 대한 격리를 여기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풀모델의 S3로 해당 테넌트의 프리픽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격리하고 다른 하나는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풀 컬렉션에 해당 테넌트의 인덱스에 대한 자신의 인덱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격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풀 컴퓨팅의 격리입니다. 베이터는 컴퓨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WS 리소스 접근을 제어하는 익스큐션 롤을 컴퓨팅에 사전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테넌트의 날리지 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격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런타임 시에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 에이전트도 워크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런타임 격리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 리소스들의 격리 구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리지 베이스 격리입니다. 우선 온보딩 과정에서 테넌트의 날리지 베이스에는 풀 컬렉션의 접근 권한과 사용할 파운데이션 모델이 결정되고 수집한 데이터의 벡터 변환을 위해 프리픽스 접근 권한도 미리 설정됩니다. 그리고 각 테넌트의 인덱스에는 테넌트의 접근 정책을 설정하고 이 정책의 프린시플에는 날리지 베이스의 서비스 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 테넌트의 인덱스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됩니다. 이처럼 AWS IAM 정책을 통해서 테넌트의 날리지 베이스가 자신의 인덱스에만 접근하도록 격리를 강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풀 컴퓨팅의 격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을 공유하기 때문에 익스큐션 롤을 사전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런타임 시에 테넌트별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해서
리소스 접근 제어로 격리를 구현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보면 먼저 테넌트가 인증 후에 테넌트 아이디를 포함한 JWT 인증 토큰을 API 요청에 담아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오소라이즈 람다가 실행돼서 이 테넌트 아이디로 날리지 베이스 아이디를 줘야 합니다. 이 오소라이즈 람다는 AWS의 임시 자격증명 서비스인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를 통해서 날리지 베이스 아이디로 속성 기반 롤을 설정해서 임시 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 자격증명은 풀 컴퓨팅 서비스에서 베드락 호출을 위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테넌트는 이 임시 자격증명이 연결된 베드락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자신의 날리지 베이스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풀 컴퓨팅에서 런타임 시에 임시 자격증명을 통해서 테넌트 간의 격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 에이전트 격리 구현입니다. 풀 컴퓨팅과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날리지 베이스를 풀 에이전트에서 호출한다는 점입니다. 역시 인증 후에 테넌트 아이디가 포함된 JWT 인증 토큰을 API 요청에 대해 담아서 실어보냅니다. 그러면 어소라이저 람다에서 토큰을 검증한 후에 날리지 베이스 아이디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로 속성 기반 롤을 설정해서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로 특정 테넌트로 범위가 제한되는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합니다. 이 임시 자격증명은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풀 에이전트로 전달되고 풀 에이전트는 임시 자격증명이 연결된 베드락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 테넌트의 날리지 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런 동적인 격리 방식은 날리지 베이스뿐만 아니라 다이나모DB나 S3와 같은 다른 리소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베이터의 날리지 베이스, 풀 컴퓨팅, 풀 에이전트에 대한 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티어의 격리입니다. 프리미엄 티어는 전용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용의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격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격리를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테넌트 격리의 핵심 영역은 날리지 베이스와 컴퓨팅 환경입니다. 프리미엄 티어는 전용의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온보딩 시 리소스의 익스큐션 룰을 사전에 설정해서 세밀한 격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도 테넌트 전용으로 사용하므로 동일하게 익스큐션 룰을 사전 설정해서 리소스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 요소에 대한 격리 구현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날리지 베이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리미엄 티어에서는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을 전용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날리지 베이스의 서비스로 전용의 컬렉션과 사용할 파운데이션 모델이 결정되고 테넌트를 위한 전용 S3의 접근 권한도 설정됩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 컬렉션에는 데이터 접근 정체를 설정해서 사용 가능한 테넌트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의 프린시플에는 날리지 베이스에 서비스 롤을 설정해서 해당 테넌트의 날리지 베이스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번에 사일로 컴퓨팅에 대해서 격리입니다. 테넌트가 테넌트 아이디가 포함된 인증 토큰을 API 요청 헤더에 담아 보내게 되는 것은 일관된 아이덴티티 패턴입니다. 그리고 사일로 컴퓨팅은 테넌트가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보딩 시점에 설정한 익스큐션 롤을 이용해서 전용 컴퓨팅에서 생성한 베드락 클라이언트로 날리지 베이스를 호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일로 환경에서의 격리는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사일로 에이전트의 격리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인증 후에 인증 토큰을 API 요청과 함께 API 게이트웨이를 전송하면 이 요청은 전용 컴퓨팅을 통해 에이전트로 호출합니다. 사일로 에이전트므로 온보딩 시점에 테넌트의 익스큐션 롤이 설정되고 이 롤을 통해 에이전트는 자신의 날리지 베이스만 이용하도록 강제로 격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AWS는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AWS IAM 서비스를 사용해서 강력한 리소스를 격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SaaS 아키텍처와 풀과 사일로의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테넌트 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테넌트별 비용 추적부터는 진아님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이어서 진행할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진아입니다. 격리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성형 AI 기반 SaaS 솔루션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비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테넌트별로 비용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고 비용을 부과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아키텍처 영역 전체를 살펴보고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서비스 혹은 아키텍처 영역을 선택하여 사용량을 산정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봤던 아키텍처에서는 아마도 LLM,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즉 베드락 서비스를 호출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베드락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 테넌트별 사용량을 저희가 측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하며 소비한 입출력 토큰 수를 기반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베드락의 비용도 온디맨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토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생성형 AI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EC2와 같은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EC2 안에 있는 특정 모듈에서 베드락 API를 호출하여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을 하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놀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를 사용을 해 레그를 구축을 할 때에도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을 하겠죠. 또 다른 거는 에이전트를 활용을 할 때에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합니다. 에이전트의 작업을 할당하고 에이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하며 세부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놀리지 베이스 그리고 에이전트 구성 요소들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하며 소비한 토큰 수를 확인하고 집계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테넌트별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테넌트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계산을 하며 이에 베드락 비용을 곱하면 테넌트별로 베드락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또 베드락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키텍처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스토리지 사용량을 어떤 기준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테넌트 비용을 계산할지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베이직 티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테넌트가 오픈서치 컬렉션을 공유하고 테넌트별로 인덱스를 구분한다라고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테넌트별로 인덱스에 대한 사용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서치 비용을 곱해 테넌트별로 오픈서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티어의 경우에는 전용의 리소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용의 리소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WS의 비용 보고서에서 이 테넌트 아이디가 지정된 리소스만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리소스에 대해서는 테넌트 아이디에 대한 태그를 지정하면 별도로 전용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면 구체적으로 구성 요소별로 어떻게 사용량을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락을 사용하는 컴퓨팅 영역에서 토큰 사용량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볼게요. 이렇게 여러 테넌트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넌트의 요청은 API 게이트를 통해 백엔드 서비스로 전달되게 되고 그런 백엔드 서비스에서는 베드락을 호출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호출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베드락의 API를 사용을 할 때 API 응답에 우리가 소비한 토큰 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토큰 수를 파악해서 테넌트별로 로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토큰 수를 기록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저희는 매트릭 매니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매트릭 매니저는 테넌트 식별 정보와 토큰 사용량을 함께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테넌트 식별 정보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테넌트 식별 정보는 API 요청 시 전달받는 인증 토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증 토큰에 테넌트 아이디를 포함시키면 이 매트릭 매니저와 같은 커스텀 코드에서 어떤 테넌트가 요청했구나를 파악하고 그 테넌트 식별 정보와 토큰 사용량을 함께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트릭 매니저가 테넌트 식별 정보와 사용량을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테넌트 아이디에 대해서 어떤 테넌트가 토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토큰 사용량을 수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리지 베이스는 다양한 부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날리지 베이스로 구축할 때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 텍스트 임베딩을 수행을 할 때는 임베딩 모델, 예를 들어 아마존 타이탄 임베딩 모델 같은 걸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도 또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날리지 베이스가 내부적으로는 LLM을 호출하게 됩니다. 다만 날리지 베이스는 내부적으로 LLM을 호출하기 때문에 API 응답에 토큰 수를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API 응답 안에 토큰 수가 포함되지 않다면 저희가 어떻게 소비한 토큰 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베드락 수준에서 로깅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기록된 로그에서 얼마나 토큰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베드락 호출에 대한 로그 메시지가 이러한 형태로 클라우드 와치에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로그 메시지 내에서 특정 상호작용에 대해서 소비한 토큰 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테넌트별로 얼마나 토큰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테넌트별로 사용량을 집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테넌트 식별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베드락 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작업을 수행하는 식별자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날리지 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베드락 KB 롤 테넌트 아이디라는 서비스 역할을 가진 임시 자격 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름에 이 테넌트 아이디를 넣는 규칙을 넣는다면 이렇게 테넌트 아이디에 대한 역할을 가진 임시 자격 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테넌트 아이디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로그를 필터링해서 테넌트에 대한 사용량을 집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넌트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에이전트를 호출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세부적으로 전처리, 오케스트레이션, 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LLM을 호출하고 LLM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트레이스를 활성화하면 각 세부 작업을 수행을 할 때마다 트레이스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트레이스 메시지 내에 토큰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큰 수를 가지고 로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스를 활성화하면 각 단계별로 LLM에 전달되는 입력 페이로드와 이렇게 응답 페이로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응답에 우리가 소비한 토큰 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트릭 매니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테넌트별로 소비한 토큰 수를 기록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에이전트를 활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트레이스를 활성화해서 트레이스 메시지 내에 있는 토큰 수를 파악하고 그 토큰 수를 테넌트별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파운데이션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테넌트 사용량을 기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서에서 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이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테넌트별로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개선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아키텍처에서는 벡터 스토어를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테넌트별 비용을 개선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세 가지 기준으로 비용을 측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얼마나 저장을 했는지, 두 번째로는 인덱싱, 세 번째로는 검색과 쿼리에 대한 리소스가 얼마나 소비됐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테넌트별 사용량을 측정하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테넌트가 공유하는 오픈서치 컬렉션이 있고 이 컬렉션 내에서 테넌트별로 인덱스를 구분합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양과 인덱싱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간단하게는 테넌트별로 구분된 인덱스 아래에 있는 데이터 양으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매니저라는 별도의 커스텀 코드를 통해 테넌트별 사용량을 인덱스 아래에 있는 데이터 양으로 로깅합니다. 이 작업은 테넌트 요청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덱스 아래에 있는 데이터 양을 파악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넌트에 대한 식별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테넌트에 대한 식별 정보는 이 인덱스 이름으로 테넌트 식별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를 클라우드 와치의 사용량을 함께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을 할 때 검색과 쿼리에 대한 작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검색과 쿼리 작업은 테넌트 요청에 따라서 검색 작업이 이루어질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날리지 베이스에서 이 오픈서치의 검색 요청을 할 때 검색 작업에 대한 사용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검색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과 비례하게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넌트 요청에 따라서 오픈서치의 검색 작업이 이뤄지면 검색 작업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해서 클라우드 와치에 로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량을 기록하고 비용을 산정할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환경에서는 오픈서치 서버리스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키텍처에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기준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할지 살펴봤다면 이 측정된 사용량을 집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넌트별 사용량을 집계하고 비용을 계산을 해야겠죠. 먼저 테넌트별로 사용량을 집계해서 전체 사용량 중에 테넌트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소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토큰 사용량 대비 테넌트 1은 50% 사용을 했다, 혹은 테넌트 2는 20% 사용했다 등의 소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을 확인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비용 보고서에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아테나라는 쿼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넌트별 소비 비율과 서비스 비용을 곱해 테넌트별로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테넌트별 비용은 DB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넌트별 비용이라든지 혹은 티어당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 살펴봤다면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노이즈 네이버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입니다. 이 노이즈 네이버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테넌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다른 테넌트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넌트들한테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이즈 네이버 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가 스로틀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베이직 티어와 프리미엄 티어를 보면 공통적인 아키텍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테넌트가 요청을 보내고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람다 어서라이저를 통해 사용자 요청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요청이 승인되었으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베드락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노이즈 네이버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API 게이트웨이 단에서 API 요청을 스로틀링 하는 것입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는 유세지 플랜이라고 해서 초당 요청 수라든지 우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티어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한계점은 이것은 단순히 요청에 대한 수라든지 속도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토큰에 대한 사용량 계획을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루에 테넌트가 사용할 수 있는 토큰 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API 게이트웨이 단에서 제공을 해주는 유세지 플랜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토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집계하고 이 제한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비용 계산을 위해 기록했던 클라우드 와치 로그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테넌트가 이제까지 소비했던 토큰 수를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람다 함수를 통해서 테넌트별 토큰 사용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넌트별 토큰 제한을 조회하면서 현재까지 소비한 토큰 수와 제한을 비교하면서 이 요청이 제한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이 요청을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이 요청을 허용할지 말지는 API 게이트웨이에 붙어있는 람다 어서라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노이즈 네이버를 막기 위해 테넌트별로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생성형 AI 기반 SaaS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세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aaS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온보딩이라든지 격리라든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SaaS 솔루션을 구축할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테넌트별로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가 예시에서 살펴봤던 대로 프리미엄 티어나 베이직 티어 같은 걸 살펴봤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티어링 전략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벡터 스토어로 사용을 할 때 파티셔닝이나 격리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개념은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WS의 IAM 서비스는 격리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IAM 서비스를 사용해서 격리를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단순히 사용량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테넌트별 사용량을 집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테넌트의 사용량이었는지 테넌트 식별 정보를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네이버 문제를 막기 위해 테넌트별로 토큰 사용량을 스로틀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피드백도 꼭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